처음에 양생이 들어갈 때는 춘 3월이어서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나올 때에는 국화가 만발하였기에 이상하게 여겨 행인에게 물으니 추 8월이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인가. 헛된 것이 세상이로다. 양생이 나귀를 재촉하여 몰아 진어사 집에 찾아오니 양류는 간데 없고 집이 다 쑥밭이 되어 있었다. 생이 속절없이 빈 터에 서서 소조에 양류사를 읊으니 소식을 묻고자 하였지만 인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객점으로 가 물어 말하였다. 저 진어사 가솔이 어디로 갔는가? 주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상공이 듣지 못하셨군요. 진어사는 역적에 참여하여 죽고 그 소조는 서울로 잡혀갔는데 혹 죽었다고 하고 혹 궁중 노비가 되었다 하니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남전산 도사가 진시온사는 어두운 봄 같다더 하더니 진소조는 분명히 죽었구나 하고 즉시 행장을 꾸려 출발해 수주로 향하였다. 이때 유씨가 생을 보난 후에 경성이 어지러움을 듣고 주야로 염려하더니 문득 생을 보고 내달아 붙잡고 울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하였다. 작년 황성이가 난리 중에 위태로운 지경을 면하고 살아와 모자가 다시 상면하기도 천행이요. 또 내 나이가 어리니 공명은 바쁘지 아니하나 내 너를 만류치 아니함은 이 땅이 좁고 또 궁벽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 16세니 배필을 구할 것이지만 가문과 재주와 얼굴이 너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경성 춘명문 밖에 자천관에 두련사라 하는 사람은 나의 외사촌 형제다. 지혜가 넉넉하고 기계와 도량이 평범치 않아 모든 명문 귀족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편지를 붙이면 반드시 너를 위하여 어진 배필을 구해줄 것이다. 하고 편지를 주거늘 생이 행장을 차려 하직하고 떠났다. 낙양 땅에 이르니 낙양은 천자가 머무는 수도이다. 번화한 풍경을 구경코자 하여 천진교에 이르니 낙순물은 동정호를 지나 천리 밖으로 흐르고 다리는 황룡이 구비를 편 듯한데 다리가에 한 누각이 있으니 단청은 찬란하고 난간은 층층하였다. 금 안장을 한 좋은 말들은 좌우에 매어 있고 누각의 비단 장막은 은은한 가운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리거늘 생이 누각 아라에 다다라 물어 말하였다. 이 어떠한 잔치인가? 다 이르되 모든 선비가 일대 이름난 기생을 데리고 잔치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취흥을 이기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누각 위에 올라가니 모든 선비가 미인 수십 사람을 데리고 서로 좋은 자리 위에 앉아 떠들썩하며 담소가 단란하다가 양생의 거동과 풍채가 깨끗함을 보고 다 일어나 읍하여 맞아 앉았다.
성명을 통한 후에 노생이라 하는 선비가 물어 말하였다. 네, 양형의 행색을 보니 분명 과거를 보러 가십니까? 생이 말하였다. 과연 재주는 없지만 굿이나 보러 가거니와 오늘 잔치는 한갓 술만 먹고 노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다투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소재와 같은 사람은 먼 지방 미천한 사람으로 나이가 어리고 견식이 시임이 천하고 비루하니 용렬한 재주로 여러 공의 잔치에 참여함이 극히 외람됩니다. 모든 선비가 양생이 나이가 젊고 언어가 겸손함을 보고 오히려 쉽게 여겨 말하였다. 과연 그러하지만 양형은 후에 왔으니 글을 짓거나 말거나 하고 술이나 먹고 가시오. 하고 이어서 잔 돌리기를 재촉하고 온갖 풍류를 일시에 울리게 하였다. 생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창기는 각각 풍악을 가지고 즐겼지만 한 미인이 홀로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며 앉았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태도가 정말로 국색이었다. 한 번 보자 정신이 황홀하여 정처가 없고 그 미인도 자주 주파를 들어 정을 보내는 듯 하였다. 생이 또 바라보니 그 미인의 앞 흰 옥으로 된 책상에 글지은 종이가 여러 장 있거늘 생이 여러 선비를 향하여 읍하고 말하였다. 저 글이 다 모든 형들의 글입니까? 주옥 같은 글을 구경함이 어떠합니까? 여러 선비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때 그 미인이 급히 일어나 그 글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거늘 양생이 차례로 보니 그 글이 놀라운 글귀가 없고 평범하였다. 생이 속으로 말하였다. 낙양은 인재가 많다 하더니 이것으로 보면 헛된 말이로다. 그 글을 미인에게 주고 여러 선비께 읍하여 말하였다. 궁벽한 벽지에 미천한 선비가 상국의 문장을 구경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 여러 선비가 술이 다 취하여서 웃으며 말하였다. 양형은 다만 글만 좋은 줄 알고 더욱 좋은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가 모든 형의 사랑함을 입어 함께 취하였는데 더욱 좋은 일을 어찌 말하지 아니하십니까? 왕생이라 하는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다. 낙양은 예로부터 인지의 고장이오. 이번 과거에 방목 차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저 미인의 성은 개요. 이름은 서몰이요. 한갓 얼굴 아름답고 가무 출중할 뿐 아니라 그를 알아보는 슬기 또한 신통하여 한 번 보면 과거의 합격과 낙제를 정하기에 우리도 그를 지어 계랑과 오늘 밤 면분을 정하고자 하니 어찌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소. 양형 또한 남자라 좋은 흥이 있거든 우리와 함께 그를 지어 우열을 다툼이 어떠하오? 생이 말하였다. 여러 형들의 글은 지은 지 오래니 누구의 글을 취하여 읊었습니까? 왕생이 말하였다. 아직
불만족해하고 붉은 입술과 흰 이를 열어 양춘곡조를 아뢰지 아니하니 분명히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그런가 하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는 글도 잘 못하거니와 하물며 국외인이라 여러 형과 재주를 다투는 것이 미안합니다. 왕생이 크게 말하였다. 양형의 얼굴이 계집같지만 어찌 장부의 기품이 아니오. 다만 양형이 글 지을 재주가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재주가 있다면 어찌 사양하려 하시오. 생이 처음 계랑을 본 후에 시를 지어 뜻을 시험코자 하였지만 여러 선비가 시기할까 주저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즉시 종이와 붓을 들어 거침없는 필체로 순식간에 3장의 시를 쓰니 바람 돛대가 바다에서 달리는 것 같고 목마른 말이 물에 닿은 것 같았다. 여러 선비들이 시 글귀가 민첩하고 필법이 매우 생생함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양생이 여러 선비를 향해 읍하여 말하였다. 이 글을 먼저 여러 선비께 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좌중의 시관은 곧 계랑입니다. 글 바칠 시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까? 즉시 시 쓴 종이를 계랑에게 주니 계랑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옥 같은 소리로 높이 읊자 그 소리는 외로운 학이 구름 속에 우는 듯 짝 잃은 봉황이 달밤에 우지지는 듯하여 진나라의 쟁과 조나라의 검은고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초객이 서유로 입진하니 주루 레취 락 양춘을 월중 단계를 수선절고 금대 문장이 자유인을. 뜻은 다음과 같다. 초나라 손이 서쪽에서 놀다가 길이 진나라에 드니 술집에 와 낙양춘 술에 취하였도다. 달 가운데 붉은 개수나무를 누가 먼저 꺾을꼬. 오늘날 문장이 스스로 사람이 있도다. 여러 선비가 처음에 양형을 쉽게 여겨 글을 지으라 하다가 양형의 글이 서모의 눈에 든 것을 보고 낙담하여 계랑을 돌아보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양생이 그 기색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여러 선비에게 하직하고 말하였다. 소재가 여러 형의 가엾게 여겨 돌보심을 입어 술이 취하니 감사하거니와 갈 길이 멀어 종일 다 마치 못하겠습니다. 훗날 곡 강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말류치 아니하였다. 생이 누각에서 내려가자 계랑이 바삐 내려와 생에게 말하였다. 이 길로 가시다가 길가 분칠한 담장 밖에 앵두화가 성한 곳이 바로 첩의 집입니다. 원컨대 상공께서 먼저 가시어 첩을 기다리십시오. 첩 또한 곧 따라가겠습니다. 생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갔다. 섬월이 누각에 놀다가 여러 선비께 고하여 말하였다. 모든 상공이
첩을 더럽게 아니 여기시어 한곡조 노래로 연분을 정하셨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선비가 말하였다. 양생은 객이라서 우리와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꺼리낄 것 있겠는가? 서머리 말하였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첩이 병이 있어 먼저 가오니 원컨대 상공들은 종일토록 즐기십시오. 하고 하직하고 천천히 걸어 누각에서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앙심을 품었지만 처음에 이미 언약이 있었고 또 그 냉소하는 기색을 보고 감히 한 말도 못하였다. 이때 생이 객점에 머물다가 날이 저물어 서몰의 집을 찾아가니 서몰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중당을 쓸고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생이 앵두화 나무에 나귀를 메고 문을 두드리며 불러 말하였다. 계랑은 있느냐? 서몰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신을 벗고 내달아 손을 이끌어 말하였다. 상공께서 먼저 가셨는데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이 손을 기다려야 오르냐? 손이 주인을 기다려야 오르냐? 서로 이끌고 중당에 들어가 옥술잔에 술을 부어 취토록 고난 후에 원앙 금침을 한 가지로 하니 초양대에서 무산 신녀를 만난 듯 낙포 왕무 선녀를 만난 듯 그 즐거움을 어이 다 기록하겠는가. 이럭저럭 밤이 깊었다. 섬월이 눈물을 머금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첩의 몸을 이미 상공께 의탁하였으니 첩의 사정을 잠깐 생각하십시오. 첩은 조땅 사람입니다. 첩의 부친이 이고을 태수가 되었는데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신 후에 가세가 몰락하고 고향이 멀어서 천리밖에 반장할 길이 없어 첩의 계모가 첩을 백금을 받고 창가에 팔아 장례를 치르니 첩이 차마 거스르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몸을 굽혀 이제까지 부지하였는데 천행을 입어 난군을 만나니 해와 달이 다시 밝은 듯 합니다. 원컨대 난군께서 첩을 비루하게 생각지 아니하신다면 물깃는 종이나 될까 합니다. 양생이 말하였다. 나는 본디 가난하여 처첩을 둠이 어려우니 자당께 말씀드려 아내를 삼겠다. 사몰이 앉아 말하였다. 난군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천하의 재주를 헤아리건대 난군께 미칠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과거 창원은 하령이와 승상의 인근과 장군의 절월이 오래지 아니하여서 난군께 돌아올 것이니 천하 미색이 누가 아니 좋겠습니까? 어찌 저만한 사람으로 아내 삼기를 원하십니까? 난군은 어진 아내를 구하여 대부인을 모신 후에 첩을 버리시지나 마십시오. 생이 말하였다. 네, 일찍이 화엄 땅을 지나다가 마침 진가 여자를 보니 그 얼굴과 재주가 계랑과 비슷하였는데
불행하게 죽었으니 어디 가서 다시 어진 아내를 얻겠는가? 섬월이 말하였다. 그 처자는 진어사의 딸 채봉입니다. 진어사가 낙양퇴수로 오셨을 때 첩이 그 낭자와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낭자 같은 얼굴과 재주는 과연 얻기 어렵거니와 이제는 속절없으니 생각지 마시고 다른 데 구원하십시오. 생이 말하였다. 옛부터 천하절색이 없다 하니 진낭자와 개낭자가 있는데 또 어디 가서 다시 구하겠는가? 서머리 웃으며 말하였다. 낭군의 말씀이 진실로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우리 창가로 말하면 절색이 셋이 있으니 강남에 만옥연이요, 하북에 적경홍이요, 낙양에 개서머리입니다. 첩은 모처럼 허황된 이름을 얻었지만 만옥연과 적경홍은 진실로 절색입니다. 어찌 천하에 절색이 없다 하겠습니까? 생이 말하였다. 저 두 낭자는 외람되게 계랑과 이름을 가지런히 하였구나. 서머리 말하였다. 옥녀는 먼 지방 사람이라 보지는 못하였지만 경홍은 저와 아주 형제 같으니 경홍의 일생 본말을 대충 고하겠습니다. 경홍은 곧 반주 양민의 딸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그 고모께 의탁하였는데 10세부터 아주 빼어난 미색이 하북의 이름이 자자하여 근방 사람이 천금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아 매파가 구름같이 모였지만 경홍이 모두 물리치니 매파가 고모에게 물어 말하였습니다. 동서로 모두 물리치니 어떤 훌륭한 신량을 구하려고 고모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대승상에 총애하는 첩이 되고자 하시는가? 아니면 절도사에 부실이 되고자 하시는가? 이름난 선비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에게 보내고자 하시는가? 경홍이 크게 노하여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진나라 때 동산에서 기생들을 모아들이던 사안석이 있으면 가히 대승상의 첩이 될 것이요, 삼국때 사람들에게 곡조를 가르치던 주공근이 있으면 가히 절도사의 첩이 될 것이요, 현종조에 청평사를 들이던 한린 박사가 있으면 가히 이름난 선비를 쫓을 것이요, 무제 때 봉황곡을 아래던 사마상여가 곧 있으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를 가히 따를 것이라 하니 모든 매파가 크게 웃고 흩어졌습니다. 경홍이 첩과 함께 삼국사에 놀러가 첩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진실로 뜻하던 군자를 만나거든 서로 천거하여 함께 한 사람을 섬겨 100년을 해로하자 라고 하여 첩이 또한 허락하였는데, 첩이 낭군을 만남에 문득 경홍을 생각지만 경홍이 산동 제후의 궁중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호사다마입니다. 왕후의 희첩이 부귀가 흑진하니 이것은 경홍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어서 탄식하여 말하였다. 어찌 한번 경홍을 보고 이 총회를 풀겠습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창가에 비록
재색이 많으나 사대부 집의 규수는 보지 못하니 어찌 알겠는가. 선몰이 말하였다. 내 눈으로 보건대 진낭자만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장한 사람이 다 정사도의 여자가 요조한 얼굴과 유한한 덕행이 당세의 으뜸이라 하니 첩이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름이 높으면 실속 없는 빈 명예가 없다 하니 원컨대 낭구는 경성에 가셔서 두루 방문하십시오. 이때 닭이 울어 날이 샜다. 섬월이 말하였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상공은 가십시오. 이후에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아녀자를 위하여 떠나는 것을 슬퍼 마십시오. 하물며 어제 여러 공자의 앙심 품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양생이 오히려 눈물을 뿌리고 떠났다. 각설이라. 양생이 장 안에 들어가 숙소를 정한 후에 주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자청관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 춘명문 밖에 있습니다. 양생이 즉시 예단을 갖추고 두 연사를 찾아가니 연사는 나이 60이 넘었다. 양생이 들어가 재배하고 그 모친의 편지를 드리니 연사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 어머니와 이별한 지 20여 년이 되었구나. 그 후에 낳은 자식이 이렇게 컸으니 세상 일월이 헛된 것이로다. 나는 세상 번화를 거리고 세상 밖에 와 있거니와 내 모친 편지를 보니 내 배필을 구하라 하였지만 내 풍채를 보니 진실로 신선이다. 아무리 구하여도 너 같은 사람은 얻기 어렵거니와 다시 생각할 것이니 훗날 다시 오너라. 생이 말하였다. 소자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소자의 나이가 16세나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효도하고 봉양치 못하고 있으니 원컨대 숙모님은 10분 염려하십시오. 하직하고 갔다. 이때 과거 날이 가까웠지만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과거의 뜻이 없어 다시 자청관에 가니 두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한 혼처 있는데 처자의 얼굴과 재주는 양랑과 배필이다. 귀족집 붉은 문이 겹겹이 되어 있고 개극을 문 밖에 베푼 데가 바로 그 집이다. 문벌이 가장 높은 사람이 6대 공후요 3대 상국이라. 양랑이 이번 장원급제하면 그 혼사를 바랄 것이니 그 전에 의논하지 못할 것이니 양랑은 나만 보채지 말고 착실히 공부하여 장원급제를 하라. 누구의 집입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춘명문 밖의 정사도 집이다. 사도가 한 딸을 두었는데 신선이요 인간 사람이 아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하되 개서몰이 그런 말을 하더니 과연 그러한가 하여 물어 말하였다. 정씨 여자를 숙모님이 친히 보셨습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어찌 보지 못하였겠는가? 정소저는 진실로
하늘나라 사람이요 범인이 아니다. 어이 다 입으로 헤아리겠는가? 생이 말하였다. 어리석지만 이번 과거는 내 손안에 있어 염려치 아니하지만 평생에 정한 뜻이 있으니 그 처자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치 않고자 하니 원컨대 불쌍히 여겨 그 소조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연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재상집 처녀를 어이 보겠는가? 양랑이 이 노인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생이 말하였다. 소자가 어찌 사부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사부의 소견이 소자와 다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봉황과 계리는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도 상스러운 줄을 알아보고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은 아무리 지극히 천한 시골 사람이라도 높고 밝은 줄을 아는데 노인의 눈이 아무리 밝지 못한들 사람 알기를 양난만 못하겠는가? 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아무리 해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사부는 모친께서 편지한 뜻을 생각하셔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연사가 말하였다. 죽기는 쉬워도 정서져 보기는 어렵다. 어이 하면 좋은가? 하더니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내가 혹시 음유를 아느냐? 생이 말하였다. 지난해에 한 도사를 만나 한 곡조를 배워 압니다. 연사가 말하였다. 재상가의 뜰이 엄숙하니 날지 못하면 들어갈 길 없고 또 소조가 경서와 예문을 능통하여 동정 출입을 예대로 하기에 문 밖에 나가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림자나 얻어보겠는가. 다만 한 일이 있지만 양랑이 듣지 아니할까 염려되는구나. 생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였다. 정소조를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요 깊은 못이라도 들어가리니 무슨 일을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정사도가 요사이 늙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원림에 돌아와 풍류만 일삼고 부인 최씨는 검은고를 좋아하여 검은고를 잘 타는 객을 만나면 소조와 함께 곡조를 의논하는데 소조가 지음을 잘해서 한 번 들으면 청탁 고절을 모를 것이 없으니 비록 사광이라도 더하지 못할 것이다. 양랑이 만일 검은고를 알면 분명히 보기 쉬울 것이다. 2월 금음날은 정사도의 생일이라 해마다 시비를 보내어 향촉을 갖추어 수복을 비니 그때 양랑이 요도사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시비가 보고 돌아가서 부인께 고하면 부인이 반드시 청할 것이고 그러면 소조를 보기 분명 쉬울 듯하니 양랑은 연분만 기다리라. 생이 크게 기뻐하여 나를 기다리다 이럭저럭 날이 당하니 정사도의 시비가 부인의 명으로 향촉을 가지고 왔거늘 연사가 받아 삼청전에 가서 불전에가 고향하고 시비를 보낼 때 이때 생이 여도사의 의관을 하고 별당에 앉아 검고를 탔다.
시비가 하직하다가 문득 검은 고 소리를 듣고 물어 말하였다. 네, 일찍이 부인 앞에서 이름난 검은 고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과연 듣지 못하였으니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엊그제 나이 어린 여관이 초땅에서 와 황성을 구경하고 여기와 머물고 있다. 때때로 검은 고를 타니 그 소리가 심히 사랑스럽더구나. 나는 본디 음률에 귀 먹어 곡조를 모르는데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잘 하는 것 같구나. 시비가 말하였다. 부인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청하실 것이니 바라건대 사부님이 이 사람을 잡아 두십시오. 연사가 말하였다. 그대를 위하여 잡아 두겠다. 하고 시비를 보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의 부르심을 기다리더니 시비가 돌아가 부인께 고하여 말하였다. 차천관에 어떤 여관이 검은 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진실로 들음직하였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네, 잠깐 듣고자 한다. 하고 즉시 시비를 자천관에 보내어 두련사께 청하여 말하였다. 나이 어린 여관이 검고를 잘 탄다 하니 원컨대 도인은 권하여 보내십시오. 연사가 시비를 데리고 별당에 가 양생에게 물어 말하였다. 최부인께서 불러 계시니 여관은 나를 위하여 잠깐 가봄이 어떠한가? 생이 말하였다. 먼 지방 천한 몸이 존귀한댁 출입이 어려우나 대사께서 권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바로 쓰고 검고를 안고 나오니 선풍도골은 위부인과 사자연이라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마를 타고 정부에 가니 최부인이 중당에 앉았는데 위의가 엄숙하였다. 생이 당하에 나아가 재배하니 대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였다. 우연히 시비로 인하여 신선의 음악 소리를 듣고자 하여 청하였는데 과연 여관을 보니 천상 선녀를 만난 듯하여 세상 마음이 다 없구나. 생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초나라 천한 사람이라 외로운 자취 구름같이 동서로 다니다가 오늘날 부인을 모시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부인이 생의 검은고를 취하여 무릎에 놓고 손으로 만지며 말하였다. 이 제목이 진실로 묘하도다. 생이 말하였다. 이 제목은 용문산에서 100년 자란 오래된 오동나무라 천금으로 사려고 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생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지에 들어오기는 소조를 보려 함인데 날이 늦어가도 소조를 보지 못하니 마음에 의심하여 부인께 고하여 말하였다. 첩이 비록 예부터 전하여 오는 곡조를 타오나 청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천관에 와 들으니 소조가
지음을 잘 하신다 하니 한 곡조를 아뢰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조가 안에 계시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부인이 시비를 시켜 즉시 소조를 불렀다. 한참 후에 소조가 비단 장막을 잠깐 걷고 나와 부인 앞에 앉으니 생이 일어나 절하고 앉으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처음으로 붉은 안개 속에서 비추는 듯 아리따운 연꽃이 물 가운데 피었는 듯 심신이 황홀하여 안정치 못하였다. 생이 생각하되 멀리 앉아 소조의 얼굴을 자세히 못 볼까 하여 일어나 다시 고하여 말하였다. 한 곡조를 시험하여 소조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는데 화당이 멀어 소리가 흩어지면 소조의 귀에 자세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옮겼다. 생이 고쳐 앉으며 검은고를 무릎 위에 놓고 줄을 고른 후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였다. 아름답다, 곡조여. 이 곡조는 예상 우의곡이다. 도인의 수법은 신통하나 음란한 곡조니 들음직하지 아니하다. 예부터 전해오는 다른 곡조를 듣고자 한다.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였다. 이 곡조는 진후주의 옥수후정화다. 망국조니 들음직하지 아니하구나. 다른 곡조가 있냐?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였다. 이는 채 문희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두 자식을 생각한 곡조라. 절개를 잃었으니 어찌 들음직하겠는가?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였다. 이는 왕소군의 출세곡이다. 오랑캐 땅의 곡조니 어찌 들음직하겠는가?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였다. 이 곡조를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여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옛날 해수갸의 광른산이라 하는 곡조다. 해수갸가 도적을 쳐 파하고 천하를 맑게 하고자 하다가 뜻밖의 참소를 만남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곡조를 지었거니와 후세에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여관은 어디서 배웠느냐? 생이 일어나 절하고 살해하여 말하였다. 소조의 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첩의 스승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였다. 이는 백아의 수선조다. 도인이 1100년 후에 백아의 지음이구나. 또 한 곡조를 타니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말하였다. 이는 공부자의 의란조다. 우뚝 높아서 어찌 이름을 붙이겠는가. 아름다우며 이에 지날 것이 없으니 어찌 다른 곡조를 원하겠는가. 생이 말하였다. 첩이 듣자오니 9곡조를 이루면 천신이 내린다 하는데 이미 8곡조를 탔고 또 한 곡조가 남았으니 마저 탈까 합니다. 줄을 고쳐 다스려 타니 그 소리가 청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방탕케 하였다. 소조가 눈썹을 나지기 하고 말하지 아니하니 생이 곡조를 더욱 빠르게 몰아쳐 소리가 호탕하였다. 봉이여, 봉이여. 그 황을 구하는 곡조에 이르러 소조가 눈을 들어 생을 자주 돌아보며 옷같이 아름다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생이 놀라 검은고를 밀치고 소조가 가는 데만 보니 부인이 말하였다. 여관이 아까 탄 곡조는 무슨 곡조냐? 생이 말하였다. 선생께 배웠지만 곡조 이름은 알지 못하기에 소조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조는 아니오십니까? 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소조를 부르시니 시녀가 돌아와 고하였다. 소조가 반나절을 바람을 쏘여 기운이 편치 아니하다 합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소조가 아는가 하여 크게 놀라 오래 머물지 못하겠구나 하고 즉시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였다. 듣자오니 소조가 옥체에 불평하시다 하오니 생각컨대 부인이 진맥하실 것 같아 소첩은 물러가겠습니다. 부인이 상으로 비단을 많이 주었지만 사양하며 첩이 천한 재주를 배웠으니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갔다. 부인이 즉시 들어가 물으시니 소조의 병이 이미 나았다. 소조가 침소에 가 시녀에게 물어 말하였다. 춘랑의 병이 어떠하냐? 시녀가 말하였다. 오늘은 잠깐 나아 소조가 검고 소리를 희롱하심을 듣고 일어나 세수하였습니다. 춘운이 소조를 모시고 밤낮 함께 거처하니 비록 주인과 종의 분수는 있으나 정은 형제 같았다. 춘운이 이날 소조의 방에 와 물어 말하였다. 아침에 어떤 여관이 검은고를 가지고 와 좋은 소리를 탄다 하여 병을 억지로 참고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 여관이 속히 갔습니까? 소조가 낯빛이 붉어지며 가만히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몸 가지기를 법대로 하고 말씀을 예대로 하여 나이가 16세 되었지만 중문 밖에 나가 외인을 대면치 아니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욕을 입으니 무슨 면목으로 너를 대하겠는가? 춘운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조가 말하였다. 아까 왔던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준수하였다. 처음에 예상 우이곡을 타고 또 한 곡조를 타니 이는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꼬였던 봉구 황곡이었다.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그 여관이 얼굴은 아름다우나 기상이 호탕하여 아마도 계집이 아니었다. 분명 간사한 사람이 내 허명을 듣고 춘색을 구경코자 하여 변복을 하고 온 것이니 다만 춘랑이 병들어 보지 못한 것이 애달구나. 춘랑이 곧 한번 보았으면 남녀를 구별하였을 것이다.
춘낭은 생각을 해보라. 내 규중처녀로서 평생이 보지 못하던 사내를 데리고 반나절을 서로 말을 주고받았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부모라도 차마 아뢰지 못하였는데 춘낭에게 말하노라. 춘운이 웃으며 말하였다. 소저는 여관의 봉황곡을 듣고 사마상여의 봉황곡은 아니었으니 어찌 그리 과하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람이 잔 가운데 활 그림자를 보고 병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호방하며 음유를 능통하니 참으로 사마상여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사마상여라도 나는 탕문군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